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주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과 최종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 과장입니다. 최효승 문화유산 관광과장입니다.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4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 2,872만 1천원 증가한 588억 4,564만 4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평택박물관 건립과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20억 2,6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택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융자계획 취소에 따라 예수금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4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131억 9,27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안중 레포츠공원 전천후 풋살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24년 지방체육진흥기금 하계종목 운영지원 사업에 국고기금 1억 8,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89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29억 1,035만 원 증가한 1,415억 2,197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부터 17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21개 사업에 대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 총 8억 60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만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인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 사업에 위탁사업비 8,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평택 아트센터 대공연장, 음향 개선 등을 위한 총사업비 증가로 시설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박산 중앙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가감속차로 확보 등 주변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시설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택박물관 건립사업비로 시설비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7,06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부터 176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총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2026년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현안 분석 및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사업 국비 기타 보상금 131억 9,27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행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4,73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부터 183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총 30개 사업에서 총 4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개 사업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평택시 도시공사 의수탁 사업 세무조사 결과 내리 캠핑장 운영 위탁 사업에 대한 부가세 추징 결정에 따라 위탁 사업비에 1억 7,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한국수리터 운영 사업에서 건축물 노후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편의시설 및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위탁 사업비 2,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부터 18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하계 종목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5천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16개 사업에 대한 유보행 및 집행잔해 총 6억 5,06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사업에 국내 대회 참가에 따른 입상 포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지방체육진흥 하계종목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8,8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36억 원, 이화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3천만 원, 모곡축구장 시설개선공사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덕 전천후 축구장 조성 및 안중 레퍼처공원 전천후 풋살장 조성 사업에 특별 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진위파크 골프장 개장 예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93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89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7억 4,6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국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네, 이번에 하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리 김산수 위원장님과 또 역량 있는 이윤아 정일구 재선 의원님과 우리 최선자 최중구 저희 초선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너무 좀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추경은 대부분 감액 추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좀 안타깝지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 문화예술가 1쪽 잠깐 보면 1쪽에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사업을 보면 이쪽에 사업
내용에서 기간이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접수 기간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용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접수 기간도 되고 사업 기간도 같습니다. 예. 접수 기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접수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1786명은 이미 확정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기 실제 사용한 거를 지원해 주는 그 기간인 겁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그러면 그 사용 기간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용 기간.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만 원 중에 그 국비 1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지급이 된 상태고요. 이제 추경을 이제 승인해 주시면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5만 원은 이제 저희들이 추경이 의결이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1,786명 중에서 1,786명에 이제 국비 10만 원은 이제 기배부가 된 상태고 그 추가로 도비 시비 매칭해서 그 1,786명에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 기간은 이제 사용 기간으로 알고 있고 접수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 기간 한 번만 다시 사용 기간과 접수 기간이 동일한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786명은 어떤 형태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건가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평택시 그러니까 올해 2005년 출생자 인구는 5천여 명 정도로 되는데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한 36% 정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6.6% 배정을 받아서 1,786명으로 그렇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 19세 청년이 한 5천여 명 되고 그 중에 36.6%인 1,786명이 이제 사업량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1,786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이제 이게 정부 직접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두 개 인터파크랑 예스24 두 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분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평택 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30억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전액 12 증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사업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원별 국도비의 매칭 비율이 그렇게 되면 좀 틀려져야 된다라고 봐요. 저희가 기존에 확보되었었던 금액에 대한 1,155억 8천만 원에 대한 그 매칭 비율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 65%, 도비 4%, 시비가 31%인데 현재의 30억을 반영을 하게 되면 국비가 61%, 도비는 4%, 시비가 35%로 좀 조정이 돼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기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어떠십니까? 네, 그거는 이전 부담 비율을 그대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명세서는 아마 프로그램하고 좀 연동이 돼서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설명서는 부서에서 이런 예산의 수치나 이런 것들을 직접 작성을 좀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그 대부분 사업 설명서를 보고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더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 제가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설명서의 오기가 굉장히 우리 정일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고 사업 설명서에 이제 오기가 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런 예산 심사할 때 좀 여러 애로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변경 사항은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더 증액돼야 될 사업비가 있나요? 그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이 상황이 좀 허락을 했으면 당초 이제 64억 원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예산 사정상 그 중에 30억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추가 남은 34억 원 정도로 내년 본 예산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대규모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면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돼야 될 34억 원 정도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재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장기 계속 공사는 내년에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에 물가 상승분만큼 또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 네. 증액분을 보면 이제 무대 음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설계할 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증액하지 않고 설계 변경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뭐 다른 대규모 사업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설계해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계 단계에서 좀 꼼꼼히 챙겨서 될 수 있으면 설계 변경을 직게 하는 방안으로 좀 그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복지환경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그 사업 설명서에 오기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좀 잘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오늘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짧게 답변 주셔도 돼요. 뭐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앞에 일족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이거 지금 지역 앞에나 현금이나 뭘로 지급합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사업인데요. 네. 정부에서 지급 문화 방식 그 포인트로 10만 원을 포인트 문화예술 상품권 아닙니다. 지역 앞에 이게 현금으로. 현금으로 네. 예. 짧게 답변 주셔도 돼요. 뭐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저희가 업무 보고 때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관련해서 3쪽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이종원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사실은 처음에 진행이 됐어야 될 내용들이다. 설계 최초에. 그러면 두 번 일어나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과의 의견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시설이 변경되는 건지 아니면 녹색건축 사업과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짓다 보니까 시공사나 관련 부서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게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건지 여부가 좀 약간 궁금합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그 아트센터를 예.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 졌었는데 오페라죠.
오페라입니다. 예. 오페라 무대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가 근데 된 이제 거예요. 음악 중심으로 이제 공연을 네, 할 네. 수 있게 네.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사업비가 들어간 거요. 네. 추가로 이제 마감재를 그냥 페인트 칠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했는데 그걸 좀 고급.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들을 누가 낸 겁니까? 그러니까 이 증액이 되게 된 음향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손을 보게 된 시발점이 어디냐? 누가 제안한 거예요? 아마 그 마감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쪽 건축 녹색 건축 사업가가 네. 건축 분야 전문가니까 네. 그쪽 의견이 좀 반영이. 요거 돼서 정리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 여기 지금 뭐 크게는 음향 개선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 이 부분들 어디서 시작돼서 지금 증액됐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보고해 주세요. 한박산공원 관련해서 6쪽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투자 효과 보면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보행 안전인데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치도 및 관련 사진에 보면 어느 게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굵은 선으로 그려놓은 데가 네. 가감속 차로가 설치되는 겁니다. 이게 저기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가지고 교통량이 많아서 추가로 이제 차선이 필요하다고 교통영향 평가에 의견이 나와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는 예를 사업입니다. 들어서 대로 3-9는 도서관과 같이 쓰는 사거리에서 올라가면서 가감속 차선으로 해서 통합교차로에서 우회전 들어가는 가감속 차선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이것도 도대체 어느 가감속 차선이 생기는 건지 확인 정확히 해서 도면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쪽 박물관인데 저희가 이제 박물관은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박물관은 평택시의 박물관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의원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았고 고마웠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뭐 피카소의 그림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이 생활사 박물관으로 지금 안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물관은? 아마 미술관하고 피카소 그림이라는 거는 미술관 쪽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물관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박물관을 만들고 할 때 그 안에 박물관도 미술관으로 같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근데 지금 이 박물관의 성격이 어떤 유물의 박물관인지 고대 뭐 유물의 뭐 대단한 것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생활사 지난번에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잠깐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 뭐 이렇게 뭐 좀 모으고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잠깐 전시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냥 생활이더라고요. 생활. 우리네 생활했던 부분들이 뭐 이렇게 전시가 됐더라고요. 그 수준으로 되는 건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평택 박물관은 네. 그 비중은 근대의 생활사. 아닙니다. 평택의 역사를 짧게라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시를 하고 예. 아무래도 이제 유물을 전시하는 부분은 이제 평택이 최근에 이제 구할 수 있는 근현대 저기 위주로,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점점 길어지는데 지금 의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이야기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입법령이 있습니다. 12쪽에.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평택지원특별법이 만료가 되고 지금 수차례 지금 연장이 됐는데 여기에서 만료가 되고 새로 지금 법안을 지금 어떤 제정하겠다 특별법으로. 근데 기존에 여기 지금 명칭이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시 명칭 들어갔을 때 국회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만료됨으로써 네. 저희가
지금 비슷하게 있는 공유구역 지원 특별법과 네. 특별지원법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 이후에 예. 어느 쪽에 저희 시에서 좀 유리한지를 네. 용역상에서 부각을 네. 시킨 다음에 좀 입법 관계에 좀 건의드리고자 해서 이 사항을 네.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건의를 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드린다. 네, 저희가 그래서 건의하면 국회의원님들이 평택의 이제 국회의원분들께서 국회 입법 자원들을 동원을 해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건의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네. 좀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 알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평택시장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저희가 공유구역 특별지원법인가요? 네. 공유구역 지원특별법 네, 이제는 뭐 그쪽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같이 혼용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300명의 국회의원분들이 동의해 주겠냐라고 의문되어지는 게 뭐냐면 평택자 들어가 있는 입법이 가능하겠느냐.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예. 이게 평택지원 특별법 연장을 하는 게 네네. 유리한 건지 네. 아니면 별도로 법안을 만드는 게 유리한 건지 네. 아니면 공유구역 특별법으로 가면서 네. 그 기존의 평택지원 특별법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네. 내용이 네. 없는 거는 공유구역법에 담아서 네. 이렇게 네.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어느 게 유리한 건지 좀 그러니까 그 판단을 건의를 해서 하는데 6천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기존적으로 잡은 게 평균적인 6천이고요. 사실 네. 뭐 6천만 원에 대해서 전체가 이제 활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뭐 일부 삭감해도 되겠다.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법을 드리기 위해서 좀 네. 필요한 산출을 하다 보니 6천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더 뭐 비용이 증가된다면 네. 좋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해는 기본적으로 됐으니까 네, 했습니다. 예. 14쪽에 군소음 피해 보상 지원 관련된 저희가 이제 이거 뭐 국비 이제 그 보상금 줘야 되니까 뭐 130억 지금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역에서는 서탄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역들이 팽성까지 해서 군소음 이 피해 보상이 지역이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군소음 네. 새로 측정을 할 거거든요. 네네네. 그때 아마 저희도 네. 이 측정하는 과정에서 좀 네. 저희 시민이 많이 이거 보상을 받을 수 네. 있도록 소음 측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네. 같이 협의를 해서 맞아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옆집은 보상되는데 우리 집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소음이 이렇게 뭐 선 딱 긋고 여기까지는 데시벨이 얼마고 여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린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등고선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 시가 시민들이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국방부에 이러이러하게 건의하고 있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해 주십시오. 네. 네. 17쪽 내리 캠핑장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4억에서 지금 이 부가가치세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6억대 저희가 이제 뭐 이 예산이 지금 투입되게 되잖아요. 내리 캠핑장에 1년에 6억을 했을 때 그게 한 3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굉장히 이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되고 묻고 싶은 건 캠핑장 1년 수입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알 수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익은 6천인데 예, 예. 지출은 6억이다. 이게 좀 하여튼 고민이 좀 됩니다. 28쪽 볼게요.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보상비가 지금 12억이 증액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쵸? 36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보상금에서 저기 다시 평가액이 늘어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평가의 증가하게 된 원인이 제때 공사 안에서 그 기한이 지나서 재평가해서 해야 돼서 맞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영향이 큽니다. 예. 했는데 그 이후에 공사 안 하고 늘어지면서 지연되는 기한이 넘어가면서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12억이 더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 영향이 큽니다. 예. 저희가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고 감추경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한을 놓쳐가지고 12억이 증액되는 사안은 이런 일은 좀 반복 안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 네. 저희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네. 빨리 하고 싶은데 이제 네. 그 뭐 국별로 실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배정을 빨리 못 받다 보니까 좀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국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달라고 한 건 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의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저 짧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제문화국 업무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업무 보고를 받지 못해서 좀 낯선 예산 사항도 좀 있고 해서 좀 모르는 게 있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업무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의해서 국제문화국 2회 추경 세출 예산이 총 얼마죠? 1,415억이죠. 전체 평택시 예산이 2조 5,713억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뭐 8 내지 9% 정도. 단순 5.5%가 나오고 있어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비중은 높지 않지만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예산 집행에 대한 체감도는 다른 어떠한 예산보다도 높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문화예술과가 792억 2회 추경까지 792억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체 예산의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비중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 2회 추경까지 325억을 지금 편성 집행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2조 5천억에 대비해 보면 전체 예산의 1.26%밖에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체육이나 레포츠에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또 열기도 대단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전체 평택시 예산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느끼는 건지 여러 시민들께서도 일부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체육 예산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전체 예산 대비해서 체육 예산, 체육진흥과 예산, 체육진흥 예산이 아마 거의 똑같을 겁니다. 부서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할 것 같아서 전체 예산 대비 체육진흥과 예산 또 비율
그거를 좀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체 경기도 지자체 중에 평균 이상이라면 크게 뭐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평균 이하가 된다라면 체육 관련 편성 예산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민들의 우려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뭐 어려우실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건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뽑아서 저를 한번 좀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 패스 지원 사업 이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게 문화예술 관람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문화이용권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겁니까? 지역 화폐를 하는 겁니까? 아까 내가 잘 못 들어서. 저기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사이트에서 네. 저 2005년생이 가입을 하고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연극이나 이런 오페라를 관람했을 때 관람하고 나면 정부에서 10만 원, 이게 추경으로 도비 시비로 5만 원 이렇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겁니다. 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사업 필요성에 이제 직접 기재를 하셨지만 직접적인 문화 소비를 확대하겠다. 근데 평택 지역에 이 문화 소비를 할 대상지가 있을까요?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하는 공연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공연이? 2005년생 정도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과연 많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사업 하는 거 좋은데 이게 도비 매칭 의무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겠습니다. 평택 아트센터 건립 사업 보겠습니다. 30억.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장에 있는 문화시설 주변 도로 확장 공사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 이건 뭐 예산 사항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 사항하고는 조금 이제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트센터 연접지에 박물관 창의체험관이 건립이 되면서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주차장이 평택 아트센터하고 박물관 창의체험관과 주차장이 단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었죠, 제가. 그렇죠? 혹시 알고 계세요? 아트센터 먼저 지금 건립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추후에 지금 박물관 창의체험관을 건립 준비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건립 시점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연접지인데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이 양방향 통행이 안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아무도 답변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때 설계비가 많이 든다, 건축비가 많이 든다, 설계 변경을 하면 공사가 지연된다는 답변이 일부 있었고 그 후에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접지가 아니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붙어 있어요. 평택시 토지로 해서 같이 공공청사를 짓고 있는데 건축 시점만 틀려요. 그리고 사업 개요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으면 누군가는 답변 자료를 갖고 오든지 설계 변경을 하려고 용역을 줘서 과연 이 변경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전혀 없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 죄송한데 그 부분은 별도로 이게 녹색 건축 별도 녹색 건축 사업과하고 이야기를 별도로 했었지만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일단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시일이 더 이제 추가로 더 이제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아트센터에 주차를 이제 아트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시민들이 박물관이나 창의체험관 지하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역으로 박물관이나 창의체험관에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 아트센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따로 걸어 올라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양방향 통행이 돼서 양방향 다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고요. 의원님한테 별도 녹색 건축 사업과하고 와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이제 잘 건축을 잘 해놓고 이러한 주차장을 공용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라면 나중에 우리 밑에 세대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안 됐을 경우에 굉장히 한심하다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책을 좀 갖고 전향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리 캠핑장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누락을 했습니까? 저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이 했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한 거죠. 네네. 2020년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희는 그러면은 이익을 창출을 해서 세금을 안 냈다는 이야기인데 매년 6천만 원씩의 수익을 매출을 잡지 않으셨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매출을 잡고 부가세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까? 간이과세자도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돼서 추징을 당했겠지만 상식선에서 좀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부가 대상이 이제 숙박업이 이제 부가 대상인데 캠핑장도 이제 숙박업에 해당되는 건지 좀 논란거리가 있고요. 이제 그 국세청 뭐 표준산업 분류표상에는 숙박업도 이게 이제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은 똑같이 이렇게 부가세 추징을 당했습니까? 세금 신고를 안 해서? 최근에 이제 부천행가에서 지금 그러면 전례가 있어서 거기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납부를 한 사례도 있습니까? 자진해서 캠핑장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에 캠핑장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진해서 납부를 한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봐서 확인해 보실 예, 필요성이 말씀을 있을 것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자진해서 납부한 사례가 있다라면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 캠핑장 운영하는 지자체가 전체가 다 숙박업으로 생각을 안 하고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가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해석의 차이일 것이고 그래서 조세심판원에 뭐 그런 어떤 심판 청구도 하신 것 같긴 해요. 뭐 100% 뭐 잘못했다라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런 건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게 2020년부터 23년까지
매년 뭐 한 매출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이 뭐 보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 운영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매출도 없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1억 7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이제 하셨는데 실제 부가세가 1억 7천만 원이 아니죠. 납부액이 추징 그 과태료가 훨씬 더 한 반 정도는 과태료일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가산세가 4,200만 원 정도 가산세. 되고요. 예. 그리고 전세가 1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매출액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교부한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겁니다. 이거는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은 관광과에서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거죠. 그죠? 직장운동경비부 그 포상금이 대회 입상 실적이 좋아서 추가로 지금 증액 그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나쁜 일입니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평택시의 포상금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가 전국체전 입상했을 경우에는 이제 금 200만 원, 은 100만 원, 동 50만 원이고요. 또 네. 국제대회나 이런 것도 포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계상하는 거는 이제 그 전국 체육대회하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제 입상 그 실적을 해서 포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포상금 올렸습니다. 그 기준 같은 게 그 뭐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고. 비슷합니까? 예, 예. 실제 많이 이렇게 해서 입상을 좀 많이 해서 1년에 좀 포상금을 좀 많이 받는 선수들도 일부 있겠죠? 네네. 이런 매년 저희가 그 한 3억 6천씩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제 그 본 예산에 이제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추경에 이게- 그 담습니다. 이게 이제 인기 종목이 아니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비인기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자체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팽성 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 이거 36억 보상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8대 시의원을 할 때 그때 이전 부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꽤 됐었는데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상을 못 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보상비가 부족한 거는 그 동안에 4, 5년 동안에 또 집가 상승분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정일구 의원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그 보상금도 평가가 재평가되다 보니까 이제 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늦는 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어떠한 그 절차가 늦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비 예산 그 보상비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진 거고 공사는 아마 1년 내에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거 우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보상비 자체를 지금 못 세우고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저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계획을 늦게 진척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집가상승분에 따르는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했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에 이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시설 결정한 게 2020년도 그 전부터 계속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데 너무 늦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신속하게 좀 보상해서 좀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곡 구장 시설 개선 공사 사업 7천만 원. 거기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왜
상수도가 안 들어옵니까? 왜 지하수를 굴착을 하죠? 상수도관이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따오려면 한 사업비가 한 1억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을 20m 정도 판 게 이제 팠습니다. 2010년도에. 근데 이제 그 너무 노후가 돼서 이제 악취가 나서 저희가 60m로 이제 지하수 관정을 굴착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임시방편으로 지하수를 굴착을 뭐 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화장실도 좀 고정식 화장실 제대로 하고 또 이런 또 수원도 상수도로 좀 교체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고속도로 아래인 아래, 거, 예. 예, 그게 이제 그 도로공사하고도 이게 저희가 무료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는 거라 연구시설이나 이런 예, 거는 고정물은 안 된다. 예, 그런 거는 안 돼서 예.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추경 예산은 뭐 많지 않고 감행 예산이 일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겹치지 않는 것들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가 문화예술 패스 맨 앞장에 있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내시가 언제 확정됐죠? 언제 국비 규모가 확정이 됐는지 여기 기간이 적혀 있는 거 보니까 3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3월경에 아마 국비가 정해진 것 같은데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그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저희들 네네. 안 통하고 네.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도비 매칭을 하면 평택시 청년들이 지원을 받는데 이게 지금도 평택시 청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국비로는 국비로 10만 지원을 원 받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더 보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택 아트센터 건립인데요. 30억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비 증액의 이유는 시립예술단 창단 예정, 수준 높은 음악 공연장 필요성, 로비 인테리어 등 디자인 기능 향상. 이거 30억 하면은 로비 인테리어 기능이 상상됩니까? 아니면은 계속 기자재는 올라서 현 상황 유지하려면 이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까? 더 좋게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제가 이를 말해 와서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네. 이게 시작은 2016년부터 했다가 지금 한 8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매월 한 번 이상 그 시공업체랑 저희들 공사 감독 부서랑 문화예술가 담당 팀이랑 그리고 이제 요런 거 무대 시설 할 때는 문화재단까지 해서 회의를 월 한 번 이상씩 하는데 그러다 할 보니 때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 이제 아시다시피 이 6년 7년 전에 결정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 로비가 이런 타일도 아니고 그냥 페인트 마감이 최초 설계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강을 하고 너무 이게 휑하니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그런 회의에서 이제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해서 또 이제 좀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당초 계룡건설에서 2021년도에 제안을 해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22년 이후로 또 이제 방화나 케이블 같은 게 또 정부 법령이 좀 바뀐 것도 있고 해서 강화해야 되는 것도 있고 카페트 같은 거를 마루 바닥으로 바꾸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턴키 방식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물가 상승분 3% 넘는 거는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더 들어가야 됩니까 내년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설계 건축비 외에는 이제 집기류 같은 거는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해야 돼. 시설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변경될 게 없고요. 이제 물가 상승분만 이제 추가로 뭐 반영해서 집행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별도로 시설이 바뀌면서 바뀔 거는 크게 없습니다. 올해 편성되어 있던 430억을 지금 한 3달 반 가량 남았는데요. 430억 모두 다 지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집행률이 42.3%인데 네, 그 올해 예산하고 작년 2월 금액에서 한 5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원인행위에서 계약 완료된 게 480억 원 정도 돼서 올해 연말까지 한 85%는 집행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관급 자재 같은 거 주문해서 내년 초에 지급해야 될 게 2월 금액이 한 50억 정도는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말까지 85% 이상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 30억을 이 확보된 금액에서 내년으로 2월 할 수 있는 것들은 2월을 하고 30억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도서관이나 서부복지타운이나 이런 방법 짓는 것들을 보면 다 감하고 있거든요. 내년으로 넘길 것은 물론 이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방지를 해야겠지만 절차상 넘길 수 있는 것들은 넘기면서 지금 예산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으로는 이 평택아트센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너무 네, 다 네. 각과에서 다 쥐어짜고 있는데 이 30억이라는 비용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인 행위가 되지 않고 510억 중에서 남은 금액이 한 30억, 8월 말 기준으로 3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억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트센터 관련돼서 계속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도 더 여쭤보고 설명해 주시겠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바웃으로라도 좀 알려주시면, 자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10월 11월 의원 간담회 때 네. 그때 이제 그 추가로 내년 예산 들어갈 추가 부분이나 이런 거를 한번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박산 중앙공원 문화시설 주변도로 확장 공사 4,7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공사하면서 아트센터 인접해서 주변 공원 그 도로를 네, 맞습니다. 확장하는 공사입니까? 네. 가감차로. 네, 맞습니다. 네, 아트센터 이용하게 되는 시점에 공사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내년 8월 아트센터 준공이거든요. 이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하는 것도 뭐 5개월이나 6개월 걸리니까 실제 올해 중에는 설계해야지만 내년에 공사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준공 시점 예. 이용할 준공 시점에 시점에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평택박물관 건립 20억 도비 내려왔는데 이거는 내려왔으니까 매칭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저기 보조 비율이 4대 6이라 저희가 3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30억 예산이 없어서 다 부담 못하고 그냥 명분이라도 갖추기 위해서 5억이라도 해놓고 그래야 다음에 도비 받을 때도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창의체육관과 공사 시기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평택박물관 건립에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평택박물관에만 쓰입니까? 아니면 창의체육관 건립 비용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 각자 그 사업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인데 공사는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설계를 그리 하고. 그러면 이 20억이 도비로 내려오면 이 20억이 지금 착공공사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정은 따로 있고 부서 틀리는데 20억이 내려오면 이 비용은 평택박물관에만 쓰입니까? 20억은? 네, 네, 공사비는 따로따로. 그러면은 20억이 더 확보가 되면 박물관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설계는 지금 같이 했기 때문에. 예. 착공 비용인데 20억이 착공 공사비로 20억이 되어 있는데요. 설계비 네. 설비가 16억. 네. 착공 20억, 착공 공사비 20억 중에 설계비가 16억입니다. 아니구나. 죄송해요. 자, 착공 공사비가 2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평택 네. 박물관에게 20억이 부여되고 네. 사기체험관에는 이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래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평택 박물관만 속도가 더 빨라집니까? 아니 공사는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 그러면은 20억을 받으면은 공사비로 같이 나눠 쓰는 형태입니까? 그 공사비가 통으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두 개의 건물이. 통으로 안 돼 있고 각자 돼 있는 거죠. 근데 20억 갖고 실제 공사는 못 하고 그쵸. 내년 본예산에도 또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창의체험관하고 이게 감독은 이제 한 분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감독하시는 분이 이게 스케줄이 비슷하게 맞춰서 예산도 반영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의 평택지역특별법 만료에 따른 입법 용역인데요. 평택지역특별법을 추가적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지금 3개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님에 대해 동의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 법령이 한번 연장이 돼서 26년도에는 만료가 되죠. 되는 예. 거로 근데 이제 알고 계속 있습니다. 연장을 해오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과정을 국회의원님들이 예. 만료가 안 되는 상황을 뚫고 극복하면서 연장을 해 오셨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평택지원특별법은 연장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시에선 하시는 거죠. 평택지원특별법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그동안 많이 했고요. 그게 이제 국방부에서 2026년 끝으로 더 이상 사업은 이제 평택지원특별법 관련된 사업은 이제 사업이 종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법을 연장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을 그러니까 했던 거거든요. 않을 것 같은 거는 네. 시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국방부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쪽에서 연장을 안 해줄. 아니 그 연장이 안 되는 거를 뚫고 계속 국회의원님들이 연장을 해오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거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좀 해가지고 그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볼 거고 공여구역 특별법 그쪽에 이렇게 넘어가서 하는 게 유리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뭐 평택지원특별법 아니고 평택만 뭐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역에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어렵다라고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은 이제 시에서 용역해 주는 거니까 어렵겠구나 싶어서 이제 딱 따르시는 형태가 맞나 싶습니다. 아니 국방부나 기재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평택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계속 뚫어왔었던 게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인데 이 용역에 의해서 연장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의 의지가 있어도 이 용역에 의해서 이제 어렵다는 것을 공론화로 딱 막아버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용역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의위가 작년 9월에 그 정책연구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용역을 작년 9월에 이런 용역은 필요합니다라고 심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올해 본 예산이나 기존의 추경이나 이때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지금 와서 세워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 1년 정도 심의가 개최되고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해봅시다라고 완료가 됐는데 1년 동안 추진이 안 되다가 지금 와서 예산이 세워지는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24년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예산을 못 세웠고요.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담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시기를 이게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쯤 해야 뭐 그 법을 개정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려면 그쵸.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늦어도 지금쯤은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6년에 한시법으로 법이 끝나면 내년 초 2025년 초 중반에는 결과가 나와야 연장을 계속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국회의원님들이 뛰실 수 있겠네요. 네. 지금 한 가지 좀 장부 드리고 싶은 것이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안에서 그 평택지원특별법의 연장이 어렵다면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평택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용역을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평택뿐만 아니라 동두천, 연천 뭐 주변에 그 미군 기지가 떠난 곳도 있고 지금 같이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과 평택은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들의 그 주요 이슈가 이제 뭐 투자 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뭐 국공유지 매입하는데 뭐 지원율을 높여줘야 된다. 뭐 이런 이슈들로 지금 이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의 이슈가 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평택은 그 이슈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용역사를 어디로 선정을 하시더라도 그 이슈에 매몰되면 평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과는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평택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줄 수 있는 걸 좀 당부를 해주시면서 용역을 진행을 해주십사. 예, 나중에 아마 용역사 선정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용역사에다 얘기해서 그 부분도 좀 담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72페이지 보니까는 사립미술관 지원 사업 5,8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일몰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네, 당초 사립미술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 사립미술관이 어디죠? 포성에 이제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관 안 하신다고 최근 내부 사정으로 사업 취소. 포기서를 제출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박물관 유물 구입비 1억 전액 삭감하셨는데 작년에 얼마 구입하셨죠? 유물 구입비는 보통 이제 그 해마다 1억 원 정도 세우고 전년도 이제 세웠던 금액이 보통 이게 약간 남아서 2월을 합니다. 2월 된 그게 이제 그 예비비 비슷하게 저희들이 상하반기 작은 유물은 구입을 하지만 갑자기 1억, 2억 하는 큰 유물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항시 세워놓은 상황이 1억 정도는 2월을 해서 쓰는데 올해는 뭐 재정 상황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서 1억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온항습 관리비 600만 원 요거는 설치 안 하셔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항온 항습기를 처음에 이제 소리터 한국 소리터에 있는 거를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도서관 대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 필터료를 300만 원짜리를 2회 정도 가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1년 유지를 해보다 보니까 도서관은 그 책자가 많아서 1년에 1회 이상 갈아야 되는데 저희들 유물을 보관하는 데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2년에 한 번이나 1년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 설치 기사나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의 절반만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체육진흥과장님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 대회 4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올해는 행사 안 합니까? 네, 이제 이번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족구장이 이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했던 그 족구 장비가 이제 망가져서 이제 올해 대회를 못 한다고 그 족구 협회에서 이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제 올해 삭감하게 됐습니다. 족구 장비 대여해서 아, 근데 진행하면 그 족구 협회에서 이제 못 하겠다고 이제 알겠습니다. 자부단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